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중 하나인 코오롱. 근데요, 우리가 아는 코오롱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잘 모르셨던 코오롱의 숨겨진 이야기, 그 5가지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코오롱이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그려지는 이미지가 뭔가요? 아마 거의 대부분은 이걸 떠올리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코오롱 스포츠.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코오롱의 얼굴이죠. 하지만요, 사실 거대한 코오롱이라는 그룹의 정말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그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던 진짜 이야기들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입니다. 바로 코오롱의 미래를 이끌어갈 4세 경영인 이규후 부회장의 아주 과감한 승부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소문 들어보셨나요? 재벌가 4세가 그룹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게 과연 사실이었을까요? 네, 놀랍게도요. 진짜 최근까지는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얼마 전에 아주 의미심장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부회장이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코오롱 인더스트리하고 코오롱 글로벌 주식을 각각 1억 원씩 2억 원어치를 사들인 겁니다. 시장에 책임 경영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신호탄인 거죠. 이 배경에는 아버지인 이윤열 명예회장의 한마디가 있었어요. 2018년에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아들한테 능력부터 입증해라 라는 좀 무거운 숙제를 내준 거죠. 본격적인 승계 작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보죠. 이건 우리가 코롱의 진짜 얼굴을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통 우리는 코오롱을 옷이나 텐트 파는, 그러니까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패션 기업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 코오롱의 심장은요, 기업 간의 거래, 즉 B2B에 기반을 둔 첨단 소재랑 인프라 사업입니다. 숫자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그룹 전체 매출을 뜯어보면 우리가 아는 패션, 유통 같은 B2C 사업은 고작 15%밖에 안 돼요. 나머지 85% 비중이 B2B 사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진짜 코롱의 모습인 거죠. 비행기나 방탄복에 들어가는 아라미드 섬유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타이어의 뼈대인 타이어 코드, 그리고 건설, IT, 심지어 BMW나 볼보 같은 수입차 유통까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산업의 아주 중요한 뼈대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코오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재계 서열에서 42위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대기업 집단입니다. 자, 세 번째 비밀입니다. 코오롱에 큰 상처를 남겼던 인보사 사태. 여기에 얽힌 오해와 사실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인보사. 지금은 TGC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이게 뭐냐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을 위한 아주 혁신적인 유전자 치료제였습니다. 코오롱이 그룹의 미래를 걸었던 가장 큰 프로젝트였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인보사 사태가 코오롱 그룹 전체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코오롱 생명과학하고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바이오 계열사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룹의 본질적인 주력 사업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인보사.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취소되는 좌절을 겪었지만 미국에서 TGC라는 새 이름으로 1,000명이 넘는 대규모 3상 임상을 끝냈고요. 2027년 FDA 최종 승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만약에 미국 FDA의 허가를 받게 되면 정작 이 약을 개발한 우리나라 환자들은 약을 쓸 수 없는 역차별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코오롱은 과연 어떤 미래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을까요? 앞에서 봤던 이규호 부회장의 책임 경영, 그리고 그룹의 진짜 사업 구조, 이 모든 게 하나의 키워드로 연결됩니다. 바로 리밸런싱, 우리말로 하면 사업 구조 재편이죠. 비효율적인 건 과감히 정리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해서 그룹 전체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 바로 이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숫자로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166억 원 영업 손실이었던 회사가요, 올해는 676억 원 영업이익을 내면서 정말 극적인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이 리밸런싱 전략이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4세 경영인의 승부수, 첨단 소재 기업이라는 진짜 모습, 인보사 사태의 진실, 그리고 극적인 실적 개선을 이끈 리밸런싱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비밀은 바로 미래 그 자체입니다. 과연 이교부 회장의 이 리밸런싱 전략이 68년이나 된 이 거대한 기업을 새로운 시대로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